2025년 1월 말에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12도를 기록한 그날 매서운 한파가 강남 한복판을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제가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는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싼 롱패딩과 명품 코트를 입은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테헤란로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도로를 메우고 명품 치장한 사람들이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드나들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제 모습은 마치 흑백 사진 속 인물처럼 이질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4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신었던 낡은 운동화와 오래된 점퍼 차림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제게 동전을 건네려다가 멈칫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전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어제 손녀 지원이가 울면서 전화했던 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경영대학원에서 금융윤리를 공부하는 똑똑한 아이인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할아버지, 오늘 은행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연금 찾으러 오신 할머니를 직원이 완전 무시하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도장 찍기도 힘드신데 짜증내면서 급하시면 다른 창구 가보세요 하는 거예요. 지원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는지 밖에 나와서 혼자 우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3주기라 비석 사진 새로 해드리려고 모아두신 돈이었대요. 직원들은 그런 마음은 상상도 못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차별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전 결심했어요. 우리 금융권의 현 주소를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글로벌 금융센터 건물 앞에 도착하자 100층이 넘는 마천루가 겨울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온통 유리로 되어 있어서 하늘이 거울처럼 비쳤어요. 회전문을 지나 프리미엄 뱅킹 센터 쪽으로 가는데 경비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르신, 일반 영업점은 저쪽 건물로. 그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제가 추운 날씨에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뱅킹 센터라서 일반 고객님들은 이용이 어려우세요. 그분의 친절한 걱정에 전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꼭 이쪽으로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막 프리미엄 뱅킹 센터의 육중한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금색 손잡이를 잡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며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몰려왔어요. 정서연은 눈살을 찌푸린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VIP룸에 있던 고객들의 표정도 일제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샤넬 투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루이비통 가방으로 코를 가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어머, 이런데 길거리 노숙자도 들어오나 봐요. 옷에서 곰팡이 냄새 같아요. 그녀 옆자리에 금색 커프스 단추를 한 중년 남성도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죠. 그가 자리를 뜨면서 이런 곳에 품격이 떨어지는군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운지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옮기고 방금 전까지 태블릿으로 주가를 확인하던 사람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VIP룸에서는 10대로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 할아버지 어제도 다른 지점에서 쫓겨났다던데. 그러니까 요즘 은행 보안이 강화됐다면서.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군거리더군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저분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제 일으키는 분 아닌가요? 맞아요. 지난주에 명동 지점에서도 소란 피웠다던데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그들은 마치 실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정서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프리미엄 고객 전용 공간입니다. 일반 고객님들은 건너편 일반 영업점을 그녀의 완벽하게 매니큐어 칠해진 손톱이 책상을 두드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경비, 이쪽으로 와주세요. 쨍한 목소리와 함께 구두 소리가 다가왔어요. 삼성동 지점장이라는 박태호였습니다. 맞춤 제작한 듯한 파란색 수트를 입은 그는 제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우리 지점은 특별 고객을 위한 공간이라 1번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주변에서 또다시 수군거림이 일어났어요. 그러게요. 빨리 내보내야 해요. 이러다가 우리 옷에 냄새 배겠어요. 하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처음 사업 자금을 빌리러 다닐 때도 이런 시선들을 많이 받았었죠. 당시에는 젊었고 이런 시선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더 아프게 느껴지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확인받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정서연과 박태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하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니, 도대체가. 정서연이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는 최소 예치금이 1억 원 이상인 고객만 이용하실 수 있다고요. 그걸 모르시나 봐요. 우리가 몇 번을.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제가 내민 통장을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이 은행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의 떨리는 손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는 순간이었죠. 2조 3천억.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정서연이 말을 더듬는 사이 옆자리의 다른 직원이 의아한 듯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그의 눈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며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마침 본사 비서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이방현 회장님이 지점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제서야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급한 목소리에 정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순식간에 프리미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고 멸시하던 VIP 고객들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특히 아까 제게 노숙자라고 했던 샤넬 투피스의 여성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황급히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그룹 회장이자 국내 최대 벤처 캐피탈의 설립자라는 제 신분이 밝혀지자 직원들은 마치 얼음이라도 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박태호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라 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너무. 그녀의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눈물로 지워져 갔어요. 어떤 직원은 저를 위해 급하게 최고급 커피를 내리려 했고 또 다른 직원은 VIP룸을 준비하느라 허둥지둥했죠. 순간 본점 이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라운지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저분이 정말 그 이방현 회장님이세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뀌게 될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낡은 운동화가 만드는 발자국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VIP 고객들은 한 명, 두 명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서연의 데스크에 놓여있던 고급 만년필이 떨어져 바닥을 굴러다녔지만 아무도 주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자네들은 사람의 가치를 통장 잔고로만 판단하나?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VIP 라운지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겨울눈이 마치 시간을 멈춰놓은 것 같았죠. 40년 전 이 운동화를 신고 처음 은행을 찾아갔을 때가 생각나는구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당시 수십 개의 은행을 돌아다녔지. 모두가 나를 거절했어. 하지만 어느 날 한 과장님이 내 눈빛을 보시더니 이 청년 뭔가 될 것 같다며 2천만 원을 빌려주셨지. 정서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박태호 지점장은 땀을 닦으며 서 있었고 아직 자리를 떠나지 못한 몇몇 VIP 고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죠. 어제는 제 손녀가 전화를 했더군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연금 찾으러 오신 할머니 한 분이 직원들에게 냉대받는 걸 보고 울면서요. 알고 보니 그분은 돌아가신 남편 3주기의 비서. 사진을 새로 해드리고 싶어서 몇 달을 모으신 거였다고 하더군요. 라운지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서연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본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통장 속 숫자는 그들의 인생과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고 또 다른 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이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우리 금융권이 잊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겉모습이나 통장 잔고가 아닌 사람의 가치, 바로 그것 말이에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어주려는 것처럼요. 그 사건 이후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모든 영업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보는 금융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철학이 도입됐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전면 개편됐어요. 실적 평가에서 고객 만족도의 비중을 5%로 높였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 고객 응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죠.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노인, 고객 전담 창구를 자청했어요. 제가 직접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해했죠. 프리미엄 라운지의 에이스 직원이 왜 그러나 싶었겠죠. 정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로비를 청소했어요. 이제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은행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죠. 점심시간에는 복지관에 가서 금융 교육을 했고 주말에는 요양원을 찾아가 이동식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양말에 구멍이 난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해요. 정서연은 그분을 VIP 라운지로 모셨답니다. 여기가 더 조용하고 편하실 것 같아서요. 다른 직원들도 그녀를 보며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 지점장도 달라졌어요.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어르신의 날을 만들었죠. 은행 문턱이 높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마중도 나가고 따뜻한 차도 대접했답니다. 6개월 후 정서연이 다시 프리미엄 라운지로 복귀했을 때 전 몰래 그녀를 지켜봤어요. 이제 그녀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죠. 돈보다 마음을, 겉모습보다 진심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장처럼 놓여 있었어요. 제가 그날 신고 갔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죠. 매일 아침 이 운동화를 보며 초심을 되새깁니다라고 그녀가 말하더군요. 본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객 평가 기준이 바뀌었고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통장이 아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죠. 며칠 전에는 지원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은행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도 편하게 오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1년 뒤 저희 그룹은 이방현 인본금융상을 제정했습니다. 상금은 5천만 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상자가 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5억 원을 지원하는 거였죠. 첫 수상자로 정서연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시상식이 열리던 날, 전 여전히 그 낡은 운동화를 신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수많은 VIP 고객들과 임원들이 자리했지만 전 이 자리가 더 마음에 들더군요. 지원이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서연이 단상에 올랐을 때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한 분의 인생을 통장 잔고로만 판단했던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객님들이 각자의 소중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요. 그녀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찾아가는 실버 금융 교실이었어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손녀 지원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은행이 정말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양말에 구멍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심지어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복지관도 연결해드렸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법이지. 강남 프리미엄 뱅킹센터 입구에는 이제 새로운 동판이 걸려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는 통장이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브론즈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금융권의 전설이 되었다고 하네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은행들을 둘러봅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죠. 지난주에는 한 할머니께서 연금을 찾으러 오셨다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감사해서요. 그 모습을 보며 정서연이 흐뭇하게 웃더군요. 세상은 분명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우리 지원이의 말처럼요.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한 켤레의 낡은 운동화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